아킬레스를 끈 힘은 숨 못 쉬게 만든다. 숨 못 쉬고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누가 밀고 들어와서 고의 좀 좋겠다. 범죄 사진을 봤을 때는 진짜 용서되지 않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물고문 사건이 박종철 예전에 이제 열사 사건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요. 원룸이었어요. 뭐 먹다 남은 과일 한 2조각 정도? 베란다에는 뭐 쓰레기도 엄청 쌓여 있었고, 어떻게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지? 석 달도 안 된 영아가 뇌출혈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요. 아이를 구하는 일에는 다른 것이 우선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그때가 제가 지역신문 기자 신문사에 일하던 첫 해였는데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그 기사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머릿속으로 거의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이제 사춘기 소녀들이었는데, 지역신문 한 면을 장식한 기사. 어촌마을에서 무용을 배운 소녀들이 전국대회 우승을 하고 한국 대표로 해외 공연까지 간다는 내용이었다. 자기 학업도 하면서 아니면 뭐 좀 자기 집에 어려운 여건을 딛고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춤을 추면서 또 미래를 꿈꾸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기자는 이들 가운데 한 친구를 특별히 기억했다. 보라였다. 다른 애들보다 좀 약간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다는 점 때문에 기억나거든요. 이제 학원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측은한 마음도 있고. 그런 보라가 2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무용학원 화장실에서였다. 외부 침입이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서도 없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 결국 보라의 죽음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한 달여 만에 종결됐다. 자연사식으로 이제 뭐 그렇게 하더라 호박이를 있는 그게 안 보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검사님 말이 그는 정황이 안 보인다고 해서 뭐 그렇게 믿고 부검에서도 아무 그게 안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믿었지요.
그리고 5년 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경남에 있는 형사님이 뭔가 이렇게 의뢰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변사 사건으로 그냥 처리됐던 사건인데 물고문 같은 상황에서 사망했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 믿지를 않았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물고문 사건이 박종철 예전에 이제 열사 사건 이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보라의 몸은 오랜 기간 이어진 학대를 증언하고 있었다. 왼쪽 무릎에 멍, 오른쪽 대퇴부의 피부 이식 수술 흔적, 우측 쇄골 부위에 3cm 찰과상, 좌측 늑골에 다발성 골절. 갈비뼈를 좀 봤습니다. 왼쪽 8번째, 9번째,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6번째 갈비뼈에 한번 골절이 되고 이게 치유되면서 중간에 임시적으로 형성된 가골이라는 게 형성된, 즉 오래된 골절 소견이 있는 거예요. 코와 입에는 픽거품이 묻어나왔다. 현장 사진을 보니까 이 현장 사진은 보면 코와 입에서 잘고 흰 거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익사일 때 자주 보이는 소견이거든요. 일단 이상하다 생각했고, 기도와 폐를 찍은 사진도 심상치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기도 내에 이렇게 공기가 아닌 액체가 차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뭔가 이물질, 물 액체가 차 있어서 이 아이가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CT 소견이 보였어요. 사실은 학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학대에 놓여진 사람이 익사를 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니까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피해 사실은 조금 너무 상세하게는 묻지 말고. 네네네, 지향하는 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사기획창 취재진은 당시 보라와 무용학원을 같이 다녔던 동료를 어렵게 만났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지금 제작진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는 거에 바탕으로 진행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오기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 그 철문이 있었는데 그 철문을 아예 닫았고 커튼을 닫히고 그냥 거의 저희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안 보이게 했기 때문에. 무용학원 원장은 수시로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머리 박는 거 있잖아요. 원상복귀? 네, 그거는 엄청 많이 했어요. 막 두께 다 일어나고 몇 번이 아니고 1시간도 그냥 하고, 뭐 아킬레스를 끊니, 뭐 춤 못 추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탁 찔러가지고 연습복에 막 피가 나고 이래서. 보라를 향한 학대는 특히 잔인했다. 스트레스를 준다며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치료조차 하지 않았다. 계단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혀로 바닥을 핥게 하는가 하면, 기르던 개의 분변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개 분변을 먹이기도 했다. 제일 크게 당한 게 사실은 언니라서 그 강제로 이렇게 먹였거든요. 무릎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입 벌리라고 해서
그 분변을 집어서 바로 넣어버리거든요. 목이 막혀서 언니가 막 숨 못 쉬고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보라가 숨진 날 밤 원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보라의 양손을 묶고 2시간 넘게 물고문을 했다. 그냥 정신이 없는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봐도 많이 힘들어 보였고, 당연히 정신이 약간 멍해지듯이. 경찰에서 원장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보라가 화장실에 씻으러 갔는데 화장실에서 죽어있는 채로 발견됐어요. 상처와 흔적들 보라가 자해한 거예요. 평소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많았거든요.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는 그냥 어떤 생각조차를 그냥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무섭거든요. 모든 게 그냥 말해도 무섭고, 말을 안 하자니 그냥 계속 방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원장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웃도 제가 알죠. 근데 아동학대 그런 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학교 선생님도 몰랐다. 그 아이가 자살을 했다라고 저한테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런 학대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건은 은폐됐고 남은 아이들은 계속 학대를 당했다. 한번 밀려고 들어와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상상은 한 적은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범행은 익명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고 2018년 원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일단 황당해했었죠. 애들을 가르침에 있어가지고 그 수위가 계속 높아졌던 것 같아요.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이래도 된다. 뭐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위 자체가 이제 그야말로 어떤 범죄 사실만 봤을 때는 진짜 용서되지 않죠. 전형적인 암수 범죄였다. 문제는 벌어졌지만 사건화된 거는 극히 일부를 말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피해 아동이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가해자로부터 억압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사실을 정확하게 외부에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암수성은 가해자의 특수성에서 시작된다. 취재진은 최근 2년 동안의 아동학대 사건 1심 판결문 1,400여 건을 전수조사해 보기로 했다. 판결문 속 피해 아동은 2,367명, 가해자는 1,406명이었는데 절반이 가족이었고
어린이집, 학교 교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 사회는 부모나 선생님은 아이를 보호하고 훈육한다라는 인식이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때리더라도 사실 이거는 훈육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암수성이 훨씬 강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자. 차에서 내린 한 여성. 아이를 향해 다가가더니 힘껏 팔을 휘두른다. 가해 여성은 40대 전모 씨. 피해 아동은 전 씨의 7살 아들이었다. 그런데 영상 속 주변 사람들.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거나 가던 길을 계속 가거나 바로 곁을 지나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목격자는 15명. 3분 넘게 이어진 학대는 한 고등학생의 신고로 끝이 났다. 남의 일이고 남의 가정사로 보이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냥 뭐 뒷짐지고 그냥 바라만 보는 반면 내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아니면 내가 저 아동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나. 범행 장소도 암수성을 강화한다. 전체 판결문 중 아이가 다치거나 숨지고 나서야 드러난 사건은 70% 정도가 주거지에서 일어났다. 외부에서 범행을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였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건 오랫동안 감춰져 있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연령대에서 죽어서 많이 발견되는 거죠. 아니면 다쳐서 발견되거나 지속 기간이나 아니면 뭐 강도나 이런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학대의 지속성은 판결문에서도 드러난다. 판결문 속 가해자들은 1152가지 핑계를 댔다. 잠을 자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아서, 형제끼리 다투어서, 숙제를 하지 않아서. 10명 중 8명이 아이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을 탓했다. 결국은 학대를 하는 부모가 변명하는 것들이죠.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좀 더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효과적이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때린 건 맞아. 하지만 그렇게 때리게 한 원인 제공은 그 아이가 했어 라고 하면서 때리는 부모의 변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속적인 아동학대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피해가 커지기 전 아이를 구할 순간은 없었을까? 우리는 중상해와 사망 등 피해가 심각한 중대사건 55건을 따로 분석해봤다. 그런데 대부분 사건에서 징후가 발견됐다. 쫓아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전에도 학대 전력이 있거나 눈에 띄는 상처나 흔적이 있다라거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어른이 혼내는 야단치는 목소리가 심각하게 매일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건 아이가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른 척 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여자분 두 분이서 아이를 그 이불에 싼 채로 왔고 전혀 긴급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뭐 그냥 감기나 뭐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고 어디 아파서 왔냐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이상하다고. 그때 엄마가 응급실에 와가지고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라고 하길래 저희는 이제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영유아 심폐소생술은 저희도 흔한 일이 아니어서 일단은 눕혀서 모니터를 걸고 숨을 쉬나 안 쉬나, 심장이 뛰나 안 뛰나요. 심장이 안 뛰는 거 보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 삭관을 하려고 입을 딱 벌렸는데 이제 들어가지 않으니까 라링고스콥이. 과장님이 입이 안 벌어진다고 강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서야 이제 화나를 좀 쳐다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말랐네? 왜 이렇게 말랐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엄마가 119로 오지 않았지? 대부분 이제 애들을 엄마들이 안고 오면 헐레벌떡 뛰어오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엄마가 되게 의연하네?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들이 조금 이상했고. 응급실에 도착한 아이는 생후 16개월 소망이었다. 사지에 강직이 와 있었어요. DOA 상태였죠. 강직이 온 상태였기 때문에 최소 뭐 2-3시간 지났다고 보고 그 소생술이 의미가 없는 상태죠. 소망이는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도 왜소했다. 키 71cm, 몸무게 6.2kg. 또래에 비해 성장 상태가 하위 3% 미만이었다.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확신을 했어요. 그 보통의 엄마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의 부모라고 그러면 아이의 사망을 선언했다고 그러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슬픔이 전혀 나타나진 않았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소망이는 방들이 다닥다닥 붙은 원룸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 현장이 원룸이었어요. 하나는 텅텅 비었고 또 하나의 냉장고는 그냥 생수 한 병에 탄산음료, 그 다음에 뭐 먹다 남은 과일 한 2조각 정도.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정도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아기 간식도 주고 하는데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안 내부에. 베란다에는 뭐 쓰레기도 엄청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너무 지저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흡연 상태 계속 해왔다는 거. 결정적인 거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애기 젓가락을 구부려서 그 시정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흔적. 학대의 여러 종류 중에 방임이 의심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엄마는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소망이를 키웠다. 일주일 중 나흘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했다. 그 사이 소망이를 돌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루에 2번밖에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고 와서 주로 오전에 잠을 자고 한 11시에 일어나면 이제 배달 음식 출근하기 전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을 먹였는데 초코우유, 뭐 삼각김밥 그런 인스턴트만 주로 햄버거.
소망이는 난방이 끊긴 원룸에서 마지막 숨을 뱉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탈수. (16개월의) 짧은 생이 떠나간 그 밤에도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죽어가는 동안 소망이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 근데 TV 보다가 잘 나오면은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도 잘 먹었네. 근데 영화 엄마 젖을 먹는 영화 길게는 울지는 않고 잠깐 울었어요. 잠깐. 엄마가 달래주는 소리는 안 들리고 지가 울다가 지쳐가 끝나는 게 그냥. 울었다. 배가 고파 울고, 목이 말라 울고, 몸이 아파 울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는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작은 신호다. 매일 밤 소망이는 그렇게 세상에 구조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신호는 포착되지 않았다. 여기서 죽어갖고 나간 거야? 아, 잠깐. 그 사건이 여기서부터 떠진 거요? 우와. 그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관심을 했단 말이야? 안 알았네. 울다가 지가 지쳐가지고 그 울음을 더 이상은 못 낸 소리였구만. 그걸 낌새라도 했으면은 부동산을 불러갖고라도 문을 따가갖고 했을 건데. 구조 신호는 또 있었다. 소망이 엄마는 지인 A씨에게 소망이가 정이 안 간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A씨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일을 나가며 소망이만 남겨둔 것도,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 것도, 심지어 사망 전날 소망이가 헛구역질하며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이가 그때 열나고 구토하고 증상이 뭐 좀 안 좋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병원만 데려갔었어요. 이제 뭐 학대 정황이라든지 의심돼서 신고가 되거나 진짜 긴급하게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하면은 그 아이는 뭐 이렇게 사망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망이의 구조 신호를 우리는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았고, 들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엄마의 죄값은 고작 징역 3년이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힘이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사실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아동들이거든요. 내가 남의 집에 이렇게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신고를 꺼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이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는 계속 되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웃에 눈 감지 않는다 해도 아동학대의 암수성을 피할 수는 없다.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 국가는 얼마나 듣고 있는 걸까? 지난해 11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차에 실려간 아이는 3살 사랑이. 사랑이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직장 파열로 6시간 만에 숨졌다. 아이 몸 곳곳에선 멍과 혈흔, 화상 흔적 등이 발견됐다. 또 학대였다.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이한테 미안한 말 없으세요? 계모의 어떤 평소 스트레스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어떤 독박 육아에 의해서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의붓 아들에게 그 스트레스가 이제 화살이 꽂힌 거죠. 웃는 모습이 예뻤던 사랑이. 미소 천사 씨. 아 예뻐라. 정부는 해마다 사랑이 같은 만 3살 아동을 직접 찾아가 학대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사랑이는 조사 대상에 들지 못했다. 조사 대상이 2017년생이었는데 사랑이는 2018년생이었기 때문이다. 만 3세가 대상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생일이 지나면 이제 한 살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딱 하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사건의 아동 같은 경우는 만 3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서 빠졌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아동학대를 막는 데 있어서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가 숨지기 2달 전인 지난해 9월 의붓 엄마는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급되던 정부 지원금을 갑자기 직접 수령하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했다. 나가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사랑이를 집에서 키우겠다는 얘기였다. 이게 그 가정보육을 한 것이 또 아이를 위해서 또는 아니면은 그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라기보다는 이제 그 무렵부터 아동학대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 아동학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실제로 사랑이는 이 즈음 집중적으로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부터 사망 한 달 전까지 사랑이의 병원 진료 내용. 모두 7차례 방문했는데 머리와 다리 골절 같은 심한 외상을 입은 적도 있었다. 충분히 어떤 예우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기관인 병원과 어린이집 모두 학대를 알아채지 못했다. 많았죠.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수시로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도 했고 영상 통화도 했고 저희는 이미 지금 학교를 다 했기 때문에. 국가도 다르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사랑이 집을 찾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이유를 확인했다면 학대를 눈치챌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방문 조사는 없었다.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더 좋죠, 사실. 저희도 되게 아쉽죠. 제도적인 부분이 이제 갖춰져 있었으면은 미리 이제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물론 있죠. 사랑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었지만 보호망을 모두 빠져나간 셈이다. 정부의 대책이 정말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느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아동학대를 막을 국가안전망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계모의 학대로 8살 여자아이가 숨진 서연이 사건.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서연이는 소풍을 가고 싶었지만 끝내 갈 수 없었다. 당시 서연이의 죽음은 아동학대에 허술하게 대처해온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 국내 첫 아동학대 사망 보고서가 나왔다.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의 수많은 구멍들이죠. 이 아동보호 체계에 책임 있는 기관과 사람들의 미흡한 대응,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고 누적돼서 결국에는 아이를 놓치게 된 거였고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연이의 죽음이 이끈 변화. 아동학대가 조금은 줄어들 줄 알았다. 하지만 2년도 채 안 돼 맨발로 가스배관을 타고 나온 아이가 또다시 충격을 주었다. 부모로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됐고 그때마다 정부 대책이 쏟아졌다. 평택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리보호와 친권 제한 등 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신속히 적용해. 전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기 발견, 특히 IT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놓치지 않고 동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비극은 또 이어졌다. 태어난 지 석 달도 안 된 영아가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부모는 학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매번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론도 집중 보도를 하고 국민들은 분노했고 국회에서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법안이 만들어지곤 했지만 실제로 그게 지나가면 끝이었어요. 정부가 한 8차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 사망하고 한 달 후에 혹은 3달 후에 긴급하게 법을 처리하고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대책이 그러니까 충분한 심도 깊은 고민과 근본적인 원인들을 파악하면서 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It makes me angry
This little girl over my shoulder is a 5-year-old boy named Garnett. 아동 학대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아동 학대의 암수성과 싸우고 있다. 유엔은 유럽에서만 5,500만 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는다며 숨겨진 학대와 싸우겠다고 선언을 했다. 지난해 여름 미국 뉴욕 3명의 아이들이 각각 집에서 숨졌다. 가족에 의한 암수 살인이었다. Most of these children had what's called battered child syndrome, old injuries and new injuries, and that means the child has been beaten for a long time. Where someone did make a report, someone did see an injury that the boyfriend had been accused of, I think it was hitting one of his old girlfriends. He had a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우리와 닮은 모습, 문제점까지도 비슷했다. The police should have gone to the apartment to see the kids sort of at the home, and they never did that. 뉴욕시는 즉각 무엇을 놓쳤는지를 조사했고 새로운 대응 체계와 방안을 내놓았다. So they recognized that maybe there wasn't enough coordin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caseworkers, and so now they're going to be restarting a program where there's kind of cross-training, where the police train the ACS workers in how to do investigations, and the ACS trains the police in how to spot signs of family discord and abuse. 비극에서 얻는 아픈 교훈. 미국의 이런 경험은 9년 전 시작됐다. (2013년) 미국 대통령과 의회는 상하원 의원과 교수, 판사 등 12명을 선임해 백악관 직속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른바 아동학대 사망근절위원회. 국가 차원의 반성이자 기존 아동학대 대응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려는 시도였다. There have been a lot of efforts to try to come up with solutions, but not all of those efforts have actually been informed. For the most part, there is not a body of research that tells us who those children, what the circumstances were that led to them ultimately dying. 그렇게 2년에 걸쳐 만들어진 168쪽 분량의 보고서. 과거 5년 동안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을 국가 차원에서 진상조사했다. Our recommendations on both where we feel the challenges are that result in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but also where we feel like there are promising practices that can be scaled up and that might be the solution. So since the time that that report is issued, we have managed to make a broader investment in that program. More local jurisdictions have adopted that as sort of a core foundational strategy. 보고서 조언에 따라 미국은 구멍 메우기에 나섰다. 연방정부 아동보호국은 해마다 예산을 늘렸고 아동학대 위험군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차등적 대응 시스템도 도입했다. 무엇보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변화를 택했다. There is a system of something called family visiting
It's sometimes called nurse visiting, called friendly visitors. They go into the home not to investigate the family, but to find out what the family needs. That would probably do much more to decrease child abuse and neglect overall. 아동학대 근절에 지름길은 없다.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We can't bring children back, but we do have a responsibility and an obligation to make sure that their death was not in vain. Everything we can about how we as a society failed them, and make a promise in their name and their memory that we will never allow what happened to them to happen to another child.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년 부검한 340여 건의 아동 변사 사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학대로 인한 사망 확실히 84명, 거의 확실 13명, 강한 학대 의심이 51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그해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 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36명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난다. 불러지는 것도 있고 이제 거기서 놓쳐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다가 이제 그 버려지면서 유기되는 경우에 보면 어떤 경우는 학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어떤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걸요. 숨진 지 5년 만에 학대가 세상에 드러난 보라 또한 당초 수사에서 사인이 불명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보라가 더 있는 걸까? 이전에 좀 더 뭔가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건을 좀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많이 안타깝죠. 아동이 일단 사망하게 되면 면밀한 조사를 검토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모도 경찰도 아보전도 왜 우리는 당신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당신을 듣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당신의 손을 놓쳤을까요? 왜 우리는 결국 당신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들이 숨지기 전 기억이 좀 나세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은 2020년 10월이었고 그때까지 관심 없다가 방송을 타니까 그 아동의 죽음이 부각이 되어서 의원들이 너도 나도 발의를 했고 수십 건의 법안들이 쏟아졌죠.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아무리 미안해, 우리가 잘할게, 해시태그 달고 캠페인을 하지만 그 의원들 지금 다 어디 갔나요? 벌써 그 정도까지 공분이 일었으면은 국가 차원에서 진상조사 해야 된다. 국회가 나서야 되거든요. 당시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매번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다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막 부랴부랴 또 법을 또 개정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즉자적 대응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의원님들도 많이 하신 겁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와 절차는 매번 늦어졌다.
지난해 2월 법안 발의 뒤 현재까지 열린 소위원회는 고작 3차례.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딱 1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의원들 간에 합의가 잘 안 됐어요.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좀 있으셨어요. 우선은 여야가 합의된 것부터 빨리 처리하자. 이래서 자꾸 뒤로 처진 거죠. 바람은 사실은 이제 이번 2월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보들께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런 발표들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구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우선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구하는 일에는 국가와 사회,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죽음을 정말 많이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요. 그 교훈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의 죽음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상조사,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를 이제 시우가 봤다. 어떻게 네. 말하면 되나?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너무 슬프거나 화나거나 무섭거나 했던 점은 좀 어떤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혼날 때. 혼날 때? 그럴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우울했어요. 무섭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동학대를 어른이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왜요? 아동학대가 조금 위험하고 조금 무서워서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이를 막 때리고 하니까. 그런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어른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안아주고 지켜주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아동을 내려보지 말고 쳐다봐달라. 어른과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100년 전 5월의 선언.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 KBS